교보에서 신간을 좀 사왔어요.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발자크랑 병렬로 읽겠습니다. 이 오션무엉의 책은 이전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던 책이에요. 읽고 무척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이 책이 절판이었고 절판 도서가 의뢰 그렇듯 중고가가 좀 나가서 재발매를 기다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표지가 더 마음에 들어요. 또 좋아하는 존버거의 새 책도 나왔는데요. 이것도 얼마 전에 영상에서 제가 행운아라고 존버거와 장무르의 책을 재미있게 읽은 터라 기대하면서 구매했습니다. 사랑하는 카프카 관련 책도 한 권 구매했고요. 수전 손택의 해석에 반하여도 이번에 재출간되었습니다. 이 책도 절판이었는데 새 버전은 홍한별 번역가님이 작업을 하셨네요. 바르도우 납 바르도는 워크룸의 신간입니다. 워크룸에서 앙투안 볼로딘의 선집을 계속 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어떤 책을 볼지 행복한 고민입니다. 오늘은 볼로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로딘의 책을 끝내서 리뷰해 볼게요. 우선 책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워크룸 책들의 디자인과 물성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볼로딘의 선집 시리즈는 뭔가 뭐랄까 좀 미묘하게 감각적이면서 동시에 살짝 못생긴 그런 느낌? 각설하고 책을 무척 재미있게 읽었어요. 책은 옴니버스 형식이라서 화자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름 등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블랙 유머가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에요. 국내 볼로딘의 책은 워크룸에서만 출간되고 있는데요. 총 5권이 나왔는데 저도 아직 2권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 책이 가장 따끈따끈한 근간이에요. 참고로 작가 볼로딘은 부캐가 많은 사람입니다. 필명이 여러 개고 각각 다른 글을 쓴다고 해요. 저는 부캐로 이 유튜브 하나 꾸리기도 빠듯한데 참 대단한 분입니다. 앙투만 볼로딘도 필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단순 필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자아가 다른 인명입니다. 페르난도 페소아도 똑같은데 이건 나중에 페소아 책 읽으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책 안에는 이렇게 총 7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전부 재미있게 읽어서 특히 좋았던 거를 꼽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처음과 마지막 에피소드가 기억에 가장 생생하긴 해요. 아무래도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4, 5세기의 이야기이고 바르도 테토리라는 책이 책 안에서 계속 등장해요. 이게 꼭 마치 나 빼고 모두가 읽은 베스트셀러 느낌이라서 이상하게 읽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유머가 좋은 책이고요. 저는 책 속의 책들이 자주 궁금하더라고요. 문체는 의식의 흐름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매우 호호호호호. 혹시 저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 걸 보니까 이 책은 취향을 좀 타겠구나 싶으신가요? 서점에서 꼭 미리 보기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밑줄이 꼭 그 책의 재미나 깊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즐거운 독서였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직 못 읽은 볼로딘의 다른 책들도 읽어봐야겠어요. 이렇게 또 읽고 싶은 책이 정립되었네요. 올해의 독서 여정도 든든합니다. 혹시 흥미가 생기신다면 볼로딘 한번 어떠세요? 그런 다음 저와 댓글에서 조리법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독서 모임 책을 짧게 리뷰해 볼게요. 저는 이 소설이 위아 작가님의 첫 작품이었는데요. 사후세계의 이야기로 주인공이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7일 동안의 여정이 담긴 책이에요. 인생이라는 소설이 대표작이고 초기 작품은 좀 더 폭력적인 현실 묘사가 많았다고 해요. 이 소설도 중국 사회를 비판하는 설정이나 이야기가 여러 들어가 있어요. 주인공 양페이는 사고로 죽고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7일간 머무릅니다. 매일 다른 이야기가 하나씩 펼쳐지는 형식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이야기가 좋았어요. 뒤로 갈수록 다른 망자들의 이야기가 더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계속 등장하고 양페이는 이야기를 듣는 전개가 반복돼요. 병원에서 아이들을 폐기물로 버린 사건이나 쥐족에 대한 이야기 등 실제 중국 현실을 담은 점에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데요. 동시에 지나가는 캐릭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의 나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정말 끔찍한 사회라는 생각을 했지만 양페이 가족의 이야기만큼 와닿지는 않았어요. 묘지가 있어야 죽은 후 안식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 묘지의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쥐족 젊은이들의 사랑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줘요. 죽어서조차 묘지로 인한 빈부격차를 느껴야 하니까 과연 안식의 땅으로 가야만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묻게 됩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이 마치 소설처럼 등장해서 이승과 저승 사이의 양페이처럼 실제와 허구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기분도 들어요. 책 안에 사회 문제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와 만나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족 이야기와 사회 문제들을 따로 풀어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공교롭게도 사후세계를 담은 볼로딘의 소설과 나란히 보았는데요. 볼로딘의 문체나 방식이 저의 입맛에 더 잘 맞았고 대중적이거나 보편적으로 읽히기에는 이 소설이 좀 더 낫다고 느꼈습니다. 1월이 되어서 발자크 시작해 보려고 해요. 발자크 책 모아둔 게 사실 더 있긴 한데요. 우선 이 3권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하나씩 뻗어나가 보려고요. 나귀가가 잃어버린 환상 중에서 뭐부터 시작할지가 고민입니다. 발자크의 인간 희극에서 잃어버린 환상은 풍속 연구에 속하고 나귀가족은 철학적 연구에 속해요. 둘 다 두께는 제법 있습니다. 잃어버린 환상은 800페이지가 넘어요. 이 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전에 잠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이거는 달리기 달력인데요. 달린 날은 붉은 색연필로 이렇게 칠해주고 있습니다. 1월에도 꾸준히 쉬지 않고 달려주었네요. 이 하늘색으로 동그라미만 친 건 필라테스 갔던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사실 오전에 필라테스를 갔다가 밤에는 달리기로 운동을 총 2번 했던 날이에요. 이게 그나마 기온 높은 때를 찾아서 뛰었던 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러닝을 했으니까 칠해주고 자려고요. 세상 끝의 기록을 다 읽어서 리뷰해 볼게요. 이 책은 존 버거와 장 모르의 책이지만 사실상 장 모르의 작품집에 가깝습니다. 존 버거의 글은 초반에 매우 짧게 추천서처럼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걸 구매 후에 읽으면서 알았기 때문에 혹시 존 버거의 글이 더 궁금하시다면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고 책이 별로였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요. 장모르의 다른 글들도 좋았어요. 다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저자 존 버거의 책이기 때문에 이걸 출판사의 마케팅이라고 해야 할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목차가 꽤 긴데요. 장모르의 작업이 다양한 지역을 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버거의 글은 23쪽에서 끝나요. 저는 장모르의 글만 따로 읽은 건 처음인데요. 장모르의 글이 오히려 기대 이상이었어요. 장모르가 북한에 다녀온 글과 사진도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상대로 필름 검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작품집에 가까워서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멋진 작업들이라 커피를 마시면서 차분히 넘기기 좋았어요. 내 책상 위의 사진전 같은 느낌으로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책에는 이현 작가와 정대건 작가의 추천사가 들어있어요. 제가 느꼈던 좋은 부분들이 멋지게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존재하지만 미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물성도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선물용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혹시 흥미가 생기신다면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